그날 전 세계가 그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한국 뉴스 헤드라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CNN, 콜롬비아 참전 용사 후손의 다큐멘터리 보도. 그리고 화면에는 작은 고산 마을의 교실에서 한 여성이 흐느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빛바랜 군복 사진 한 장과 그라시어즈 코리어라고 적힌 손편지가 놓여 있었죠. 시청자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였다고요? 7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였다고요? 뉴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보도 이후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 해발 2000m 고원의 작은 마을 엘 비에호. 그리고 그곳에 사는 한 교사의 지독히 오래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잊지 않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 해발 2000m. 바람이 얇고 공기가 맑은 그 고원지대엔 낡은 벽돌 학교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마르타 로사 선생님이 일하는 고등학교였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교훈 문구가 운동장에는 잔디 대신 붉은 흙먼지가 흩날리고 창문마다 갈라진 유리 조각이 덜그럭거렸습니다. 이곳에선 학생보다 커피 자루가 더 많은 날도 있었죠. 교무실 안 한쪽 벽엔 낡은 흑백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군복을 입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그는 마르타의 할아버지, 이름도 잊힌 한국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여긴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에요. 마르타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고요하지만 오래된 슬픔을 머금고 있었죠. 혹시 이 사진 속 분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분인가요? 김세훈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마르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제작자. 고요한 고원 마을의 카메라 하나 들고 찾아온 낯선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건 교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였습니다. 그 사진은 마르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눈길을 주는 익숙한 존재였지만 그날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군모를 눌러쓴 젊은 남자 복장의 옷깃은 헤어졌고 배경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희미했습니다. 제 할아버지예요. 이름은 로베르토 로사. 저희 가족 말로는 1951년 한국으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마르타는 손끝으로 액자 유리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그 남자의 표정은 시간 속에 묻힌 채 더는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공식 기록도 없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녀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세훈은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 사진을 보내봐도 될까요? 그녀는 그 물음이 이 마을의 운명을 바꿀 거란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 이름이 뭐라고요? 김세훈이 묻자 마르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엘 비에호. 늙은 자란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이 마을은 늙고 느려져 있었습니다. 도로는 흙먼지에 잠겨 있었고 학교도 사람도 기억도 모두 제자리에서 맴도는 듯 보였죠. 여긴 지도가 잘 안 나와요. 누구도 찾지 않아요. 마르타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다큐 촬영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으려 해도 행정청에서는 아무런 협조도 없었습니다. 이런 걸 왜 지금 찍죠? 전쟁 얘긴 그만 끄집어내요. 이런 말들만 돌아왔습니다. 마르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전쟁에 콜롬비아가 참전했다는 걸정작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심지어 교사인 저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다음 날 김세훈은 학교의 옥상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햇살은 강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운동장에서 들려왔습니다. 마르타는 교무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갈라진 가죽끈을 풀자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 몇 장과 모서리가 찢긴 노트 그리고 젖은 듯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 뒤 계속 쌓아두기만 했죠. 한 번도 이걸 공개한 적은 없어요. 김세훈은 조심스럽게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중 하나엔 부산 1951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깨에 총을 맨 젊은 남자들이 낯선 아시아 남성과 함께 어딘가를 걷고 있었죠. 한국이 맞을까요?
마르타의 목소리는 떨렸고 김세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복장은 확실히 한국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마르타는 김세훈을 마을 뒷산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묘비들이 있기에 덮인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할아버지가 잠든 자리예요. 아직도 무덤엔 이름이 없어요. 전사자라는 기록도 없고 단지 우리 가족이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에요. 바람이 불었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김세훈은 조용히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국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마르타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무덤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진짜 용기는 끝까지 기억하는 거다. 그 말을 난 아직도 잊지 못해요. 다음 날 아침 김세훈은 서둘러 마르타를 찾아왔습니다. 손엔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그 표정엔 무언가 간절한 확신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교수님께 사진을 보냈어요. 군복과 배경을 분석해 보셨는데 이건 분명히 1951년 부산입니다. 참전 부대 식별 마크도 일치한대요. 마르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단지 가족의 믿음 하나로만 붙잡고 있던 이야기가 처음으로 사실일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한국에서 싸우셨던 게 맞는 걸까요? 김세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콜롬비아와 한국의 잊힌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날 오후 마르타는 혼자 교무실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 이야기를 이제 제가 대신 말할게요. 며칠 뒤 김세훈은 마르타의 인터뷰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짧은 2분짜리 영상 속엔 교무실의 낡은 사진, 마르타의 담담한 목소리, 그리고 교정 위로 날리는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들의 희생, 이제라도 알아야죠. 댓글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학교로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지역교육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그 이야긴 공식 인터뷰로 나가선 안 됩니다. 마르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전쟁, 참전, 그건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외국 언론에 콜롬비아를 그렇게 소개하면 곤란해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영상은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수화기 넘어 말투는 오랫동안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마르타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학생들과 커피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게 퍼지고 있었죠. 그때 김세훈이 교실 쪽에서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외쳤습니다. 선생님,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CNN이요? 그 미국 방송 CNN? 김세훈은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CNN 월드뉴스 공식 계정이 그들의 영상을 리트윗한 모습이 떠 있었습니다. 로스트 엘라이즈 A 컬럼비언 FAMILYS 퍼가턴워 이번 주말 메인 보도 예정이래요. 마르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이미지 속 한 청년의 얼굴이 이제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CNN 뉴스 보도는 일요일 저녁 전 세계에 송출되었습니다. 기사는 단정한 앵커의 목소리로 시작됐고 자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A 스토리 퍼가턴 바이 히스터리, 리멤버드 바이 패멀리. 그리고 고지어엘 비에호의 마르타 교사, 그녀가 조용히 사진을 꺼내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마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진을 닫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아니었지만 끝까지 싸웠다.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라면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꼭 도와드리고 싶다. 엘 비에호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타는 조용히 교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아이들이 떠들며 운동장을 달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책상 위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김세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께 부담을 드린 건 아닌지. 마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제 마음이 어딘가 허전해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족끼리만 나눴어요. 기록도 증명도 없이.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 우리 스스로도 의심했어요. 혹시 이게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는 아닐까 하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 미안한 거예요. 그날 저녁 마르타는 교무실 한켠에 놓인 상자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짧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족과 마르타, 그리고 남편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죠. 그중 한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로베르토가 한국으로 떠난 날 나는 울지 않았다. 그 대신 매일 이 말을 되뇌었다. 은혜는 빚이 아니야, 기억이야. 마르타는 눈을 감고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웃음 안에 할아버지가 지키고 싶어 했던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뉴스가 나간 지 이틀 뒤 김세훈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메일, 메시지, SNS 알림 그중엔 낯익은 계정도 있었습니다. 피플 포 히스토리 한국에서 활동 중인 시민 역사 재단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참전 다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후원과 기록 복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족분들과 연락이 가능할까요? 다큐멘터리 정식 자막본 제작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알림에서는 애는 잊지 않는다 해시태그가 1만 건을 돌파했다는 통계도 보였습니다. 김세훈은 조심스럽게 마르타에게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0년 전 그분들이 피 흘리며 지키려 했던 그 땅에서 이런 반응이 온다는 게 믿기질 않네요. 그녀는 말했다. 할아버지, 당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제 듣고 있어요. 그날 오후 마르타는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늘 조용하고 엄격했던 교장은 CNN 보도 이후 조금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말씀 못 드렸지만 이야기 꼭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더군요. 우리도 이런 역사 배워야 한다고요. 마르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꺼냈습니다. 저 다큐멘터리 후속편을 제가 직접 만들고 싶습니다. 교장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콜롬비아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밤늦게 마르타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군번줄 조각 편지 봉투, 그리고 손바닥만 한 스크랩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넘기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로베르토 로사. 1929년생. 1951년 파병. 1952년 실종. 1953년 귀환 불가. 전사자 처리. 기록 없음. 그녀는 책장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쳤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어요. 창밖에선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당신의 이름을 세계에 다시 적어둘게요. 다음 날 아침 마르타는 새 노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록 프로젝트 엘 비에호 참전 가족 구술사. 김세훈과 함께 그녀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기억의 조각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군화 한 켤레를, 누군가는 잊힌 편지 한 통을, 또 누군가는 목에 걸고 다니던 성모 메달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국에 다녀오셨다더군요. 하지만 돌아오고 나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빠가 떠난 날 어머니는 밤새 눈을 감지 못했어요. 마르타는 그 하나하나를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총과 군복이 아니라 기억과 사람이다. 학교 미술 시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태극기 그려도 돼요? 마르타는 살짝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걸 그리고 싶니? 소녀는 말했습니다. 그냥 그 나라가 우리를 기억해줬잖아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종이 위에 색을 입히고 붓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운동장 한편에는 콜롬비아 국기와 태극기를 나란히 붙인 작은 게시판도 생겼습니다. 어떤 학생은 교실 게시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라시어즈 코리어. 마르타는 그 글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이전엔 본 적 없는 작고 단단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세우는 커피 농장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마르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다큐 마지막에 인터뷰를 넣고 싶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타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세대의 역사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르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기억을 깨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마르타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치마, 그리고 가슴엔 작은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죠. 운동장에 설치된 스크린 앞엔 학교 전교생, 마을 주민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작은 교류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세우는 장비를 점검하며 연신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묻자 마르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떨려요. 하지만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늘이 너무 중요해서예요.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당신의 이름이 이 마을 전체에 울리는 날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습니다. 첫 장면은 고요한 산등성이를 걷는 마르타의 뒷모습, 이어지는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 그리고 아이들의 태극기 그림. 김세훈이 편집한 영상은 군더더기 없이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중간중간 한국 시청자들의 댓글도 자막으로 등장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이제야 되갚습니다. 진짜 눈물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콜롬비아. 이제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묘비 없는 무덤 위에 놓인 쪽지. 은혜는 빚이 아니야. 기억이야. 영상이 끝났을 때 운동장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심지어 마르타조차 말을 잊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박수. 학생들, 주민들, 한국 교류단까지. 운동장은 금세 따뜻한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르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중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를 높이 들었고 어떤 이는 그라시어즈 코리어를 외쳤습니다. 김세훈은 조용히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카메라보다 마음에 담아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다큐가 끝난 뒤 한 한국 남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색 머리칼, 깊게 팬 눈가주름, 그리고 가슴에 작은 훈장을 단 채 그는 마르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세훈이 낮은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1951년 양구 전투의 생존자이십니다. 선생님의 할아버지와 같은 부대에 계셨던 분이래요. 마르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십 명의 병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한가운데 마르타가 평생 바라봤던 그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분 정말 우리 할아버지예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그분 옆에 있었습니다. 적의 포격이 떨어졌을 때 그분이 나를 밀쳐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마르타는 입을 막았습니다. 운동장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고맙다는 말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타는 교무실에 혼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할아버지의 사진과 그날 행사에서 받은 훈장을 함께 놓았습니다. 그 옆엔 학생들이 그려준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극기 아래 그라시어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쯤 할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계시겠죠? 그녀는 조심스레 손으로 훈장을 덮었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어요.
창밖에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응답처럼 들렸습니다. 그 주 금요일 학교에 또 다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민간재단 교육문화교류재단 공동 발표. 콜롬비아 참전 용사의 후손들이 재직하는 엘 비에호 고등학교를 한 마이너스 콜롬비아 평화기억학교로 지정합니다. 공식 로고, 후원 명단, 그리고 다음 달부터 지원될 장학금 계획까지 문서에는 구체적인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그 문서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선물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에요. 그냥 기억에 대한 답장일 뿐이죠. 김세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억을 우리가 잊지 않았다는 증거죠. 운동장의 난국에서 전달된 태극기 3장잇의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는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손수 만든 영상과 그림 그리고 짧은 연설문이 준비되어 있었죠. 한 여학생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됐어요. 우리 학교가, 우리 마을이 그 희생 위에 서 있다는 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르타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후손이 아니라 평화를 가르치는 아이들이 되기로요. 순간 운동장은 조용해졌고 곧이어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름하여 기억과 평화 시간. 마르타는 한국어 기초문장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낯선 발음을 따라하며 서툴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레아. 누군가는 자신의 공책 맨 뒷장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반복해서 써놓기도 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는 콜롬비아와 한국의 지도가 나란히 붙었고 그 아래 학생들의 글귀가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젠 물어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왜 떠났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배우는 중입니다. 마르타는 복도 끝에서 그 글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 안엔 책임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김세훈은 귀국 준비를 마치고 학교를 한 바퀴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교무실, 그리고 묘비 없는 무덤까지. 마르타는 그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왔을 때 이 마을엔 바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고요. 김세훈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마르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혼자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 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고요하던 안데스 산맥 위 그날은 어쩐지 아주 조금 따뜻해 보였습니다. 김세훈이 떠난 다음 날 마르타는 교무실에 앉아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흰 종이 위에 정갈한 글씨로 몇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문장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그때 지키려 했던 나라는 지금 저희 마을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은 그녀는 그것을 들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묘비 없는 무덤. 할아버지가 잠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도착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은 산을 타고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학교 담장에는 이제 2개의 국기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의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태극기의 푸르고 붉은 곡선. 그 아래 검은 대리석 위에 금색 글씨로 적힌 문구.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기억은 돌아왔다. 학교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엘 비에조 인스티투토 디라 에미에 모아라이에 엘 비에호 기억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불렀고 마르타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빚이 아니에요. 기억이에요. 그리고 기억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감사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야 해요. 엘 비에호의 교정에서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도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마르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언젠가는 꼭 갈 수 있을 거야. 네가 그 나라에 고맙다고 직접 말할 수 있을 만큼 잘한다면 말이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수업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기억을 잊지 않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존경이라 믿습니다. 에코하트는 오늘도 진심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